안녕하세요. 생방송 부동산 박진주입니다. 오늘도 가장 먼저 현장 탐사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연내 건설할 행복주택 예정지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이 이 본궤도에 오른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현장 탐사는 행복주택 이 예정지는 어디인지,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이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R&DS 부동산 투자연구소 한능빈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박근혜 대통령 이 정부의 간판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행복주택 이 사업이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이 총 26,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6,000세대가 올해 안에 사업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경기도는 1만여 세대가 건설돼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혔고요. 인천과 서울 같은 경우는 각각 2,800세대 그리고 4,009세대가 들어서 수도권에만 16,000세대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네. 지역별로는 파주 운정과 김포 한강에 각각 1,500세대가, 과천 지시정부에는 1,470세대가, 하남 미사에 1,450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위례 신도시에 860세대, 고양 삼송에 830세대, 화성 동탄 이신도시에는 750세대 등 단지도 참 큰 편입니다. 네, 특히 이번에 확정 발표된 행복주택 건설지는 좀 경기도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동안 잡음이 참 끊이지 않았던 이 서울의 목동 지역 그리고 송파 지역은 이번 확정지에서는 빠져 있는 모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사업 계획에서 목동지구를 포함한 공릉, 송파, 잠실, 경기의 고잔지구는 제외가 되었는데요. 네. 이들의 공통점은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매우 거세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목동지구의 경우 지난 3월 양천구청이 행복주택 사업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행복주택이 주민 안전시설인 유수지에 들어서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네. 목동지구의 행정소송은 다음 달 14일 3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어 오늘 9월이면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목동지구 소송 결과를 보고 사업 진행을 결정할 것이라며 양천구청장이 행복주택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송파 잠실과 경기 고잔지구도 반대 민원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일부 지역에서는 행복주택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여전한 가운데 또 다른 지역에서는요, 이 지역 맞춤형 행복주택 사업이 순탄하게 추진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지역 맞춤형 행복주택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지역을 제가 꼽아봤습니다. 이 성남시 단대동과 같은 경우는요, 이 도시활력 증진 사업과 연계를 해서 펼쳐질 예정인데요. 지역에 있는 도로나 주차장을 좀 늘리고 그런 사업을 펼치게 되고, 그리고 이 시유지에는 또 행복주택 20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서 서울시 창신동과 숭인동에는요, 이 근린재생형 사업과 연계해서 이 행복주택 사업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자, 이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이 봉제 사업에 종사하는 이 근로자들을 위한 행복주택이 집중적으로 공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주시 애덕동 같은 경우는 경제기반형 사업과 연계가 돼서 이 주택 사업이 추진이 될 예정이고요. 창원시 노산동은 근린재생형 사업과 연계돼서 이 추진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한능빈 연구원, 저희가 표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원활하게 이 주택 사업이 추진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우리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염려는 그 부분일 텐데요. 이 주변 집값에는 좀 영향을 주게 되지는 않을까?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텐데 한능빈 연구원은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행복주택은 공급 물량의 80%를 신혼부부와 네.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에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그 임대료 자체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후 방치된 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의 활력을 증진한다는 목적인데요.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요자가 몰리는 형상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본다면 인근 주택 임대사업자, 다세대, 다가구의 경우 주요 수요층이 행복주택으로 몰려 일시적으로 임대료의 하락을 불러올 수가 있고
그로 인한 주택 매매 거래 가격 또한 하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행복주택 인근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가의 밀집 가능성이 있고 상권의 활성화로 인한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은 반등하여 상승 국면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행복주택 건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집값 하락 나아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집가도 상승하게 되는 긍정적인 영향 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이 건설 단계에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관심 갖고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탐사 도움 말씀 주신 R&DSF 부동산 투자연구소 한능빈 연구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한능빈이었습니다.